네, 3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이 두 번째 강의, 3주차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는 연결되는 강의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너무 길게 보면 좀 집중도가 떨어지실 것 같아서 좀 제가 나눠놨다는 거, 이런 부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주차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개요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네 번째 소형 주제 경영의 영역과 기능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경영은 환경 변화에 민감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강좌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영의 영역과 기능은 과연 무엇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커피 한 잔을 놓고 제가 설명했던 부분, 자, 그 부분이 바로 경영의 영역입니다.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경영의 대상이다.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영역에서 경영이 이루어지는구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의 대상으로 놓아야 되는구나. 바로 생산, 인사, 판매, 재무, 회계다 하는 거. 자, 그러면 기능은 과연 뭘까요? 자, 네 가지입니다.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아하. 그러면 이 영역을 한번 기능과 매치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생산관리. 자, 생산관리를 여러 가지로 생산 측면에서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목표를 달성하기에 최고의 적합한 인재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조직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관리 계획됐고요. 일단 거기에 맞는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부서장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하 직원들을 이제부터는 지휘해야 된다는 거. 바로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의 세 번째가 바로 지휘.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획, 조직, 지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경영의 기능은 계획, 조직, 지휘, 통제, 그리고 영역은 생산, 인사, 판매, 재무, 회계. 서로가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자, 여기도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파란색 점선 안에 있는 기능들은요, 하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소통, 의사결정, 동기부여, 리더십입니다. 계획부터 통제까지 의사소통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하나도 없다 하는 거. 계획부터 통제까지 나는 A라는 계획, B라는 계획 중에서 A라는 계획을 선택해야 하는 의사결정. 나는 조직화를 하기 위한 단계에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중에 A라는 사람을 그 부서장으로 정해야 하는 의사결정. 의사결정 또한 계획부터 통제까지 모든 부분에 필요한 것. 자,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이끌고 지휘를 하고 통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느낄 수 있고 무엇인가 목표를 위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 그게 바로 동기부여. 전체적으로 희생 정신을 경영이라고 표현하신 원우님도 계셨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영역과 기능이 서로 잘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이거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위 직원부터 상위 직원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역이다 하는 거. 기능이다 하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영의 영역은 5가지, 그리고 그 기능은 또 4가지. 그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하위 기능으로 또 4가지가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제가 큰 숲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이 커다란 틀 안에서 움직이실 겁니다. 제가 하위 기능이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요. 생산 관리를 들어가면 이러한 하위 기능들이 또 나오고, 인사 조직에 들어가면 또 하위 기능이 나오고, 판매 관리, 마케팅에 가면 또 이러한 하위 기능이 또 나오고요. 뭐 재무 관리, 뭐 회계 다 똑같습니다. 어찌됐건 빨간 선이 메인 스트립, 그리고 파란 선이 메인 스트립을 뭔가 지원해 주기 위한 하위 기능이다 하는 거. 자,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의 영역과 기능에 대한 사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는 하위 기능 중에 의사 결정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은 의사결정의 연속인가 아니면 문제 해결의 연속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유필수 선생님은 이 사진의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아이야 코카입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인물은 아이야 코카입니다. 자, 지금부터 아이야 코카의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한번 사례로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대는요, 미국에서 자동차 업계가 상당히 장기간의 불황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자, 이 시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어려웠던 회사, 바로 크라이슬러였습니다. 바로 파산 직전까지 간 크라이슬러는 누군가의 구원투수를 원했습니다. 바로 아이야 코카에게 영입을 제안합니다. 아이야 코카에게 제안한 조건은요, 크라이슬러의 회생 그리고 크라이슬러의 흑자 전환을 아이야 코카에게 제안합니다. 자, 아이야 코카는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까요? 과연 이 영입 제안을 수락할까요? 아니면 거절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회사의 상황은 파산 직전인 회사입니다. 아이야 코카는 의사결정에 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아주 우수한 사례로 많이 소개가 되겠죠. 자, 일단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야 코카가. 그래서 크라이슬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속속들이 한번 찾아봅니다. 4가지의 커다란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계열사 21개를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35명의 부사장 중에서 33명을 해고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업원 18만 명을 13만 명으로 구조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남은 종업원들, 그 사람들의 연봉을 5%를 깎아야 된다. 자, 이런 문제를 찾아냅니다. 문제를 제기하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어떤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제기하기는 상당히 쉽다는 거.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을 앓은 아이야 코카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야 코카는요, 구성원들에게 무엇인가에 대한 동의, 그리고 구성원들이 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야 코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초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나도 연봉 1달러만 받겠다. 일명 1달러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 이후에 스티브 잡스도 이러한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달러 선언에 대한 거는 바로 아이야 코카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클라이슬러의 만약 직원이셨다고 한다면 아이아코카의 이 말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당시는 1978년 뭐 이런 1달러 선언을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은 상황. 예. 이 말은 많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크라이슬러는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하나의 절묘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의사결정, 새로운 문제점을 찾고 과정을 번복해 나갑니다. 결국에는요, 크라이슬러는 회생을 거쳐 흑자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이 1달러 선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은 의사결정의 연속인가 문제 해결의 연속인가? 예, 맞습니다. 순환 과정입니다. 의사결정, 문제 해결, 의사결정, 문제 해결. 경영은요, 지속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의사결정이다. 경영은 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과정이다. 경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의 순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틀린 부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경영학 원론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선배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항상 이 부분에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점 4가지 그 어느 하나 하기가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위에 맞는 어떠한 포지션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위가 올라가고 조금 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에 제가 오늘 하는 말은 꼭 한 번씩은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내린 의사결정에 그 누군가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운명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잘못 내린 결정에 의해서 우리 조직이 쇠퇴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아니다. 우리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생명을 다루는 의사 결정을 항상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 결론은요. 여러분들이 석사 과정을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론을 최대한 숙지하신 상황에서 숙지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릴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이번 슬라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경영 환경 변화에 민감한가? 뭐 민감하니까 뭐 제가 이렇게 물어봤겠죠, 뭐죠? 예. 경영은 환경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다 하는 거. 예. 자, 그럼 어떻게 민감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환경 변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돌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뭐 이렇게. 자, 과연 어떤 시대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습니까? 네. 자, 경제적으로는요. 저성장, 저금리, 저소득 시대에 살고 있다. 거기에다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아주 올해는 정말 경제적으로 엄청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다는 거.
제가 팔로우까지는 해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까지 갈 수도 있다 하는 신문 기사를 살짝 봤는데 정말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양정민 양정민 선생님은 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지금 대면 강의를 했다고 한다면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경제적 심각한 저성장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사회적으로 초고령화 시대 그리고 저출산 시대 그리고 세대적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 자, 경제, 사회 하나 지금 만만한 게 없습니다. 자, 거기다 또 기술적으로 지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물과 사물이 이야기를 하고 인공지능이 판을 치는 세상, 거기에다 비대면을 한다니까 이 캠퍼스로 들어와서 이상한 걸 눌러야 된다라고 교육 환경도 변화하고 있는 세상. 자,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알아볼 수도 있겠죠. 경제, 사회, 기술, 문화, 예술, 교육 등등등등.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요, 평상시에 항상 신문이 됐든 여러 가지 정보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리셔야 될 그 중요한 의사 결정에 판단 미스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정보 그리고 조금 더 많은 환경 변화에 좀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자, 제가 하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 그 경제, 사회, 기술뿐만 아니라 등등등등 모든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대목에서는요 한 5분 정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자, 이 중요한 것에 대한 대답을 다음번 슬라이드에서 사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경영은 환경 변화에 민감한가? 엄청 민감하다가 답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사례를 다음번 슬라이드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은 환경 변화에 민감한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퀘스천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느끼실지 어떨지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사진 하나 보시죠.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신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자아를 표출하고 싶은 그리고 무언가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는 자유분방함 또는 건방짐도 보이네요. 기성세대가 봤을 때, 나이 먹은 분들이 봤을 때 이게 자, 다른 사진 하나 봐볼까요? 아이고, 얘는 자기를 알리고 싶어서 입 찢어지겠습니다. 또 다른 사진. 아이고, 자신을 알리고 싶어서 별짓 다 합니다. 점입 가경입니다. 갈수록 태산이네요, 얘네. 자, 이 사진들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 의정부 고등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젊은 친구들에 대한 자신을 표출하고 싶은 그리고 졸업 어떠한 인생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에서 미래를 지향하면서 나는 어떠한 존재다. 나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은 이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의 제목은요. 90년생이 온다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책 제목인데요. 얼마 전에 이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작년에 읽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다는 거. 조직은요, 한 명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같은 뜻을 같이 많이 품고 같은 생각을 많이 공유할수록 목표는 더 달성하기가 쉬워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과는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중심에, 경영 환경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바로 사람의 변화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조직에 이 친구들, 바로 90년생들이 오고 있다는 거.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이 친구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갔던 세대와 이들은 어떻게 틀린지, 이 변화를 먼저 직장에 들어오신 선배님들이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이들은 어쩌면 마음을 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변화, 관심을 정말 가지셔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저는요, 변화의 중심에 사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저희 클래스에는 연배가 지긋하신 인생 저보다도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근데 공부는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하세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대면 강의가 시작되면 분명히 이분들 중에 한 분 저한테 또 와서 말씀하실 겁니다. 아유, 너무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젊은 친구들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클래스도 조직입니다. 조직에 대한 본인의 희생정신, 그리고 조직 공동체에서 자신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활 태도. 젊은 분들은요, 이렇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정말 귀 기울여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 아래에서는 위를 바라볼 때 사람들의 가치관과 변화, 위에서는 밑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가치관과의 변화. 저는 그것이 경영 환경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슬라이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항상 대형 주제가 하나가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여러분들께 어떠한 부분을 좀 제가 부탁을 드리는 사안들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협조 사항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대주제를 놓고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대한 운영 방법은 대주제 밑에 소형 주제를 놓고 또 소형 주제와 사례를 좀 접목시켜 가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의가 진행되었다는 거. 하지만 이 석사 과정부터는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사하고 틀린 게 바로 이 석사에서는 이런 부분인데, 수업은 방향성만 제시를 많이들 합니다.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이 더 그렇고, 오히려 이론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경영학 원론 시간에 좀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 여기가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이 분야 저 분야를 좀 커다란 숲을 보기 위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교재를 구매를 못 하신 분들도 좀 일부 있으신 것 같은데, 빠른 시간 안에 교재를 좀 구매를 하셔가지고 해당 단원이 끝나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많은 부분의 지식을 또 함양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교재를 좀 많이 읽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관련 분야의 논문도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 지금은 세부적인 지역적인 분야로 더 깊게 들어가지 않고 큰 숲을 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논문까지는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좀 지엽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석사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다음번 주제는 경영학의 의미와 본질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의 의미와 본질이라는 대형 주제를 놓고 거기에 똑같이 또 소주제를 놓고 여러분들과 사례를 접목시켜 가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일단은 한 강좌가 지금 끝났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많이 힘드셔도 좀만 참고 끝까지 정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